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민주당 안에서조차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선 고성까지 오갔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법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정성호 법무장관이 경찰의 사건 처리를 검찰이 모두 넘겨받아 검토해야 한다며 전권 송치를 주장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러자 정 장관도 목소리를 높이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입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보셨죠?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고 당대표가 줄곧 밝혀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형소법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권 송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송치는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할 때도 그 사건도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검찰에게 넘겨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까지도 좀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홍기원 의원 등이 보안수사권 존치시키자는 법안을 또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듯 매우 지금 좀 혼란한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의 목소리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근데 위면사법센터는 이러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근데 2018년에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대안들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하는 것들이 그냥 급작스럽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마련하는 안들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그 검찰 개혁의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네, 1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1번 자료. 우선 우리가 보통 이제 형사사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어쨌든 자력구제를 할 수 없는 시대 내에서는 어쨌든 국가가 범죄인들을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 공영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단순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고 죄 없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자 측면에서의 정의도 있는 거고요. 범죄 피의자 측면에서도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맞는 지금 형사사법 제도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이게 지난 80년간 우리나라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어진 80년간의 형사사법 구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그리고 공소제기 유지권, 형집행권까지 막강한 권한들을 검사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권한이 이렇게 많았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 독점에 의한 폐해가 조금 발생을 한 그렇습니다. 거죠.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권력 분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권한이 집중되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남용될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상권 분립이 돼서 예컨대 뭐 정부의 행정권이 있고 입법권이 있고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권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어쨌든 이 권한이 만약에 그게 세 개가 한꺼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뭐 기소하고 자기가 처벌하고 자기가 재판하고 이런 관계들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권한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를 만든다는 뜻은 그렇게 권력자가 뭔가를 결심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라는 건데 그 80년 동안에 검사가 가지고 있던 권력들을 생각을 해보면 검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봐줄 결심을 하게 되면 봐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이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죠. 그렇지. 시민단체들이나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견제 장치가 없어. 재판 관련되는 공범들이 재판 받아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되는 지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봐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걸 없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거 계속 좀 띄워주시고 네.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괴롭힐 마음을 가졌다 검찰이 그러면 저런 식으로 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라든지 예. 이렇게 이제 괴롭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괴롭힐 결심이 단순하게 자기 사적인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까 말한 국가적으로 선출직 네.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대표적인 모델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시면 다음 네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요 세 개의 권한 지금은 직접적으로 이제 직접 수사권이라든가 아니면 보완 수사권의 논쟁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 외에 지금 검찰한테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기소권 영장 청구권 이 두 가지의 권한만 하더라도 막강합니다. 그렇지.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공영보를 행사하면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기소의 문턱에서 검사가 만약에 나 기소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견제 처벌할 수 장치가 있는 없어.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소는 기소 독점주의나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검사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관계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계니까 이 세 가지의 권한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마치 한꺼번에 가지게 되면 예컨대 반지의 제왕이 절대 반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개든 두 개든 나눠야 된다. 쪼개야 돼. 나눠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이다. 그리고 직접 수사권하고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를 통해서 이제는 검사의 나라가 아닌 시민의 나라로 가야 된다. 네. 이게 시대적 과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보안수사권 전치 논쟁의 핵심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안수사권을 남겼을 때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권한이 한꺼번에 있으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고 효율성. 신속하게 효율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다만 이게 남용됐을 때 과연 그런 막을 장치가 있냐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없다. 실질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안수사권을 남겨뒀을 때 막을 방법 없다. 왜냐하면 보안수사권을 통해 가지고 아까 내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기소하는 게 맞아 해서 기소해버리면 그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받기 전까지는 그 올가머니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형사재판이라는 게 한 3년 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집안에는 엉청하게 망가져요.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네. 선출직 공무원이 그런 형태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선출을 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파괴가 되죠. 그렇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경찰의 약간 부실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제도적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우선 저희들이 이제 보안사건을 존치하는 게 이거 때로는 너는 살인자 편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논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제도고 네. 이거와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존치가 유일한 방법이냐 다른 방법이 있는 거냐 아니면 보안수사권 존치를 시켰을 때 남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겠느냐 네. 이런 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현재의 쟁점입니다. 그렇죠. 예. 현재를 예.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피해자를 잘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사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하는 피해자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진술권을 확보해주고 피해자의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절차적인 권리들을 신장시키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나한테 그렇게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보안 수사를 좀 존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들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보다는 그래도 검사들이 수사가 좀 낫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금 그게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경찰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부실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를 피해를 줬던 그 범죄인은 처벌 못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깔려 있는 그렇습니다. 거라요. 그래서 이제 네. 그 경찰의 부실, 경찰의 비위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게 이제 최대 쟁점인데 그 7번 자료로 네. 요거에 좀 앞에 거는 사실 저희가 네. 우리 변호사님이 초면이라서 다 들어드렸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75,000번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수천 번 수천 번. 방송했죠. 근데 예, 이거는 아니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또 다시 도돌이표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들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만큼 참 이게 어렵다.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의 쟁점은 7번. 부실하고 암장수사를 막기 위한 방법들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적혀 있는 것은 현재 형사청구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송치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은 지금 현재도 모든 기록들이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90일 동안 검사가 보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검사의 감시 시스템을 만들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검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까 직접 수사하게 되면 기소권이나 영장청구권 결부돼서 실질적 괴롭힐 결심이나 아니면 봐줄 결심을 할 때 막을 방법이 없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안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은 그 다른 대안들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무리 고민해봐도 다른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소권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지고 검사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소하든지 불기소하든지 판단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해버렸을 때는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권의 막강한 권한이 보안수사권, 직접수사권하고 결부되면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고 그 권한 남용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어쨌든 간접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보안수사 요구권 이것들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컨대 이행 기간을 두거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타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보안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징계를 가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서도 봤을 때 이거 재수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기관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했던 사건에 대해서 자기 수사를 하는 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상급부서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에 지금 중수청하고 지금 국수본이 있기 때문에 국수본의 사건들은 중수청에 넘기고 중수청의 사건은 국수본에 넘겨서 서로 교차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네. 더 촘촘히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또 한 분의 예. 시민단체 관계자분도 나오셨으니까 피켓으로 말씀을 예. 또 가름하도록 그러니까 합니다. 아니요. 요것은 너무 중요한 논란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어제 또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일단 최근에 이제 여성단체나 또 인권단체 일부가 아니 피해자들 경찰로는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데 네. 그러면 검찰이 일부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네. 일부라도 보안 수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맞습니다. 지금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 때문에 이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되 네.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박영대 변호사님처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박영대 변호사 속해 있는 민변마저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설문조사했더니 그 진보적이고 운동권 변호사님들마저도 60~70%가 부분적으로라도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답이 나왔어요. 아, 그건 맞습니까? 예. 어. 그 정도로 우리 변호사님이랑은 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은가 다를 수 보네. 있죠. 왜냐하면 근데 그게 법조계에서는 우리가 청자님도 아셔야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다수견입니다.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보안 수사를 예, 주시게 줘야 된다. 된다. 그게 법조인들의 다수 의견. 예, 참여연대에서도 경론이 있었는데 참여연대는 조금 빠르게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라고 했어요. 시민단체들은 다수가 보안수사 폐지. 근데 이제 피해자 단체, 여성 단체들은 아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 시민사회 단체들 같은 운동권 진보 진영 사이에서도 이게 경론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의 목소리를 우리가 역적이나 반격으로 몰 필요가 아이, 있다. 그렇게 가지 아니 근데 마. 그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그리고 마. 대통령이 기소수사 분리에 찬성하지 않는데 그건 사실 아닙니다. 기소와 수사 분리는 찬성인데 네. 혹시라도 이런 피해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자. 경찰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할까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지막까지 제시해서 국회가 이제 수개해서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박노민을 말해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고소고발 엄청 해봤잖아요. 네. 수백 번 해봤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제가 우리가 나경원에 있는 피해자잖아요. 근데 나경원 검찰이 수사하면 아예 수사 안 해요. 고발하면. 그래도 경찰에 고발하면요. 경찰은 형식적으로라도 수사라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경험이고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검찰에는 항고 제한고를 했잖아요. 우리가 검찰에 고발했을 때. 그러면 경찰에 만약에 내가 피해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피해자야, 지금 엄청난. 근데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할까 봐 지금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거. 암장시켰다. 자, 그러면 자, 일선 경찰 처음에 고발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 광역경찰청에서 재수사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면 되잖아요. 이미 지금 그렇게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네. 광역경찰 정도 제대로 안 한다. 두 번째 신청으로 우리가 검찰에 항고 제한구하듯이 본청이나 공수처나 국수본에 그러니까 최고 경찰기관에 두 번째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상급 기관으로. 벌써 똑같잖아요. 검찰이 안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검찰은 그냥 항고를 대부분 기각해 버립니다. 경찰은 여기다가 오늘 행안부 장관이 국수본 직속에 내부 비리 수사대까지 설치하겠다 그랬어요. 자, 또 하나의 장치가 들어왔죠. 아, 네네. 그다음에 오늘 경찰청장 권한대행이 만약에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권 없지만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했을 때 그걸 거절하면 어쩔 거냐고 또 우리 피해자는 질부 네, 그렇습니다. 보안 수사를 요구했는데 거절하면 검찰에게 수사팀 교체 권한까지 주겠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경찰이 혹시라도 피해자들 외면할 때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것보다 몇 개의 장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는 오늘 촛불행동이랑 완전 박탈 주장하면서 좋은 말씀이네. 우리 피해자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대안 하나 더 냈어요. 자, 우리가 이의 신청하면 독립적인 부서와 외부 시민단체들까지 포함해서 감찰이 바로 들어가요. 자, 이의 신청은 천천히 해봐. 잠깐만. 자, 우리 법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경험이 없으면 어려운 거. 자, 잠깐만요. 피해자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에 항고 제한고 하듯이 상급 경찰기관이 재수사를 하잖아요. 동시에 그 이의 신청을 한 분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감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수처가 할 수도 있고 경찰 내 독립된 감찰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외면하거나 암장하면 상급기관에서 재수사를 당할 뿐만 아니라 감찰까지 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3겹, 4겹, 5겹, 3겹, 4겹, 지금 5겹으로 장치가 있다. 견제 장치.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 강력한 장치. 이렇게까지 내용이 실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탄탄하네. 제가 답답했던 게 보안수사 전면 폐지를 주장한 분들이 피해자들이 묻는 거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안 해주셨어요. 소장님 좋아 지금.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고 너무 좋아 내가 지금. 똑같은 피해자 입장으로서 경찰이 터져. 고발했는데 제대로 수사하면 나도 미쳐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좋아 그럴 지금. 때 나는 정치검찰보다는 경찰 내에 상급경찰청, 그다음에 최고수사청, 그다음에 공수처, 그다음에 감찰조직, 그다음에 내부비리수사대, 그다음에 수사팀 교체. 벌써 5개 나왔잖아요. 내부 비리 수사대까지 이번에 발표했어요. 오늘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발표하신 거는 그 법제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경찰 직제로도 만들 수 있죠. 그것은. 아 그래요? 제가 방금 말한 것은 법제화해도 해야 되는 것과 경찰이 지금 현행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력한 장치로 지금도 검찰에 고발했는데 재항고까지 대부분 기각되잖아요. 그러면 최종 수단으로 고소인이 독직폭행이라든지 직권남용 안에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접 기소해달라는 제도거든요. 난 이제 수사기관은 더 이상 못 먹겠다. 이제 사법부에다가 할 수 있는데 재정 신청. 자, 우리 경찰에도 우리가 했는데 경찰 1차 이의 신청, 2차 이의 신청, 감찰까지 다 기각됐어. 이 피해자가 재정 신청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법원이 직접 이 피해자, 이 가해자를 고발하면서 기소해달라고 하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검찰에 안 가도 2중, 3중이 아니라 지금 6중, 8중이야. 6중, 7중, 제가 보기엔 한 10중의 안전장치를 두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래서 절대 피해자의 피해가 외면되지 않고 암장되지 않고 그러면서 사실 말이 보안수사권이지 이건 검찰의 수사권이 그냥 유지되는 거고 검찰이 수사권을 악용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걸 야욕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앉은 걸 박수 한번 들어가네. 아니. 진짜 너무너무 물 좀 드세요. 물 드세요. 결명자차. 드세요.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니까. 이때 품 와서 발언하세요. 몇 가지만 조금 그 이야기 드리면 아까 전에 우리 안익을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민변의 의사가 70% 가까이가 보안사건 전체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상황을 이야기 드리면 민변엔 지금 한 1270명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과 관련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걸 논의를 했는데 다른 쟁점들과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다 합의가 됐는데 두 가지 쟁점 아까 이야기한 보안수사권하고 정권 송치에 대해서는 좀 위원회 아까 특히 여성인권위원회 피해자 단체들하고 활동하시는 여성인권위원회의 의견은 좀 부분이라도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어서 서로가 토론을 했지만 합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민변의 단일한 의견은 내지 않는다. 단일한 의견. 왜냐하면 아까 주무 관할인 이제 사법센터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여성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위로서 민변에서 이런 의견을 내지는 않겠다. 다만
각각의 단위들이 개별 단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전문가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아까 1270명 중에 한 403명이 응답을 해가지고 나온 분포도예요. 그 중에는 아까 일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의 사법 체계 내에서는 일부라도 보안 수사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한 67% 정도가 나왔던 거고요. 403명 가운데. 네네네. 그 정도이고 그래서 민변 전체 회원의 67% 나왔다. 이거는 사실과 다른 거예요. 안진걸 수장이 다른 지금 거고. 다 좋았는데 진짜. 민변의 설문에 응한 변호사님. 왜냐하면 하시면 안 돼. 지금 예민한데. 이 조사가 발표가 되고 나서 많은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민변마저도 보안 수사권 전시에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검찰이란 조직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검찰이 발생시켜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만약에 검사 한두 명이 문제고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특수부 검사, 진짜 정치검사 몇 명이 문제라고 하면 검사 징계법 강화하고 끝내면 됩니다. 검찰 개혁을 왜 해요? 근데 그런 수준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따져보니까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대한민국 검찰은 현재 재판 진행 권한을 제외한 모든 사법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누구를 잡아들일 건지 말 건지, 심지어는 풀어줄 건지 말 건지, 형을 얼마를 줄 건지 말 건지 다 정하게 됐어요. 심지어는요, 검찰의 구형량에서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 판결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아닙니까? 증거를 허술하게 해서 무죄가 나오게끔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불기소하면 자기가 처벌받으니까. 예전에 윤석열 씨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재판에 넘어가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2심에서 그런 표현 썼잖아요. 무죄를 받을 결심.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가 뭘 했냐면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을 펴서 결국에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아냅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무죄가 나요? 그 1심 판결문을 보면 검찰총장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이거는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식의 판결이었어요. 수사해야 된다고요. 그랬는데 2심에서 그게 무죄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받기 위해서 마음 먹고 재판에 임하면 또 무죄도 나오는 게 만들 수 있는 게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검사의 권한을 근데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약속하지 않았냐. 그럼 약속을 안 지킬 때는 그 약속을 안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제 유시민 작가 얘기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 대통령이 거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 근데 대통령은 어찌됐든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잖아요. 2차례. 또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국회로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그 공을 이어받은 민주당이 지금 되게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게 갑자기 당론이 아니었다고. 보안사건 폐지 다 하기로 하고 당대표 나오신 분들 고민정 의원 빼고 모두 다 폐지 하다가 갑자기 어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그때 그거 당론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원총회를 2번이나 해서 당론으로 다 됐다고 하고 박지원 의원도 그게 당론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제는 갑자기 또 입장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설명 없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 때 뭐지? 우리를 갖고 놀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정치부 기자도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딱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 있는데 사실은 집권 여당이 야당과 다른 이유는 책임성입니다. 책임성의 근본은 뭐냐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서 나오는 멘트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민하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지금의 이 정권을 만들어낸 이 집권 여당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길을 가겠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집권 여당은 책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게 당론인지 당론이 아닌지 지금 잘 모호해졌지만 당론인지 당론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의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 지도부가 왜 있습니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론이었다, 당론이 아니었다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후죽순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누구는 당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당을 그리고 이 정부를 지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당론이 아니었어.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꿀 거야. 심지어는 본인들이 당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냈었던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은 법안이 아무렇지 않게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부서를 해서 예. 이게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책임 있는 조치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홍기원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했고 이제 공동 발의를 해서 이제 10명의 의원들이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 의원실들에 지금 문자 폭탄, 전화 폭탄이 뭐 이뤄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글쎄요. 저는 이거 선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예를 들면 제한적 보안 수사권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거기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맞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 시대적 과제가 지금 그렇게 흘러와서 네.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걸 틀어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어찌됐든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던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참, 지금 저 얘기가 저도 좀 황당했는데 자 억울한 1%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저 말은요. 쉽게 말하면 오래 살면 장수하는 거고 돈 많이 벌면 부자 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랑 네. 똑같은 거죠. 하나만 하는 네. 소리인데 네. 저게 곧바로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줘야 된다 혹은 남겨놔야 된다 이 논리로 가는 그 과정에 제가 볼 땐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데 마치 다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저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혹세무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기자이기 전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저분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은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분이 올 초에 국회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해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검찰 개혁이 됐던 뭐가 됐던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정치인이 네. 절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우린 다르다. 우리는 과거하고 다르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예요.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지. 본인이 판단할 때 뭐 우리 정부는 다르다. 뭐가 다른데요? 그렇죠. 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성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줬을 때 정말로 그 분야만 그 예를 들면 여성 아동 뭐 장애인 이것만 할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수사를 받았을 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받았는데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수사를 못합니다. 근데 얘들이 수사를 어떻게 했냐면 대장동 사건을 파서 이재명과 정진상 그리고 김용을 엮어가지고 다 재판에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타고 흘러 들어와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뉴스타파와 JTBC에 있던 저는 아무런 아는 사람 그때 저희가 아는 사이가 아니었잖아요. 연락 한번 한 적이 없는데 뉴스타파 보도에 보니까 JTBC 보도가 잠깐 나오네. 이건 뭐지? 라고 해갖고 저 수사를 했는데 제가 지금 허재영 기자랑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허재영 기자도 법정에서 처음 만났어요. 네. 근데 검찰이 수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다 짜고 윤석열을 떨어뜨리고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얘들의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어. 네. 이재명이 있어. 이게 설계를 그렇게 하고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명예훼손 플러스 JTBC에 대한 업무 방해. 공정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제가 방해했대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건을 그렇게 만들어 오면 대장동 사건은 부패 범죄라고 지들이 했는데 나중에도 엉뚱하게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이게 이어지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일단 수사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든 얘들은 범죄를 자기가 그러니까 수사 도중에 인지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건으로 타고 들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례를 사실은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입이 아플 정도로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겪으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굳이 케이스를 계속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이런 현상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생하는 걸 우리가 봐왔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악이 어떤 정도로 심각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모아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일부를 떼 혹은 일부를 없애 이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공감대가 국민적 공감대가 수십 년 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겨우겨우 만들어낸 이재명 정부의 공약의 맨 앞순위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거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미 사건을 예를 들면서 검찰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저한테
장윤기 사건과 정반대의 검찰 수사권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떠들으라고 그러면 저 1박 2일 떠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사건 중에는 제가 겪은 사건들도 지금, 많고요. 예. 제가 취재해서 제가 기사 써서 그게 문제가 됐던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하고요. 조금 네. 전에 제가 전화가 왔는데 누구한테 왔냐면 네. 김학의 사건 때 네. 피해 여성. 어머나. 네, 방금 전화가 제가 오늘 사실 전화 연결을 한번 하려고 지금 어제 보니까 국회에서 네. 무슨 뭐 피해자 대회 같은 걸 했더라고요. 네, 기자회견을 그렇죠. 집단으로 네. 하면서 야 봐라 이 강력 사건 뭐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다 네. 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김학의 사건의 이 피해 여성은 그때 검사에게 무고죄로 기소당했습니다. 무고죄로.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죄 없는 김학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맞아요. 무고죄로 검찰이 그 기소를 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한다고. 연기 좀 해보시죠. 예. 근데 지금 뭐 사전에 좀 협의를 해야지 목소리가 나가는 문제라서. 근데 사전에 좀 협의가 안 돼서 제가 이제 막 되면 내일 연결을 할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검사들이 김학의를 봐주기 위해서 어떤 네. 짓을 벌였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범죄 피해자인데. 아니 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도 홍기원 의원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거기 이제 패널로 나온 홍상훈 전 KBS 기자가 예. 그 사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례를 제가 얘기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제가 이제 양해를 예, 구하고 예. 내일 한번 연결을 해볼 그러니까 이 텐데 사건도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사건이에요. 사건도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아는 사건입니다. 음. 저희가 집단 망각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 기억만 해보면 지금 장기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것 때문에 검찰 수사권 존치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이 그런 안 게 돼요. 있잖아. 김학의나 뭐 윤우진 사건 이런 것들 보면 검찰이 사회적 약점을 보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강자도 보호를 합니다. 그렇죠. 사건을 진짜로 경찰이 할 수 있는 거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못 하죠. 기소를 여부를 경찰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검사는 자기들의 권한을 가지고 특히 기득권들을 많이 보호해 왔는데 그 사례는 조금 있다가 윤우진 사건이 전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 저희가 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로 광고를 잠깐 해야 됩니다. 네네. 여러분 광고 한 30초만 보고 오겠습니다.